그리고 2번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0년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일단 국가 재정이 악화됐어. 왜 악화됐을까? 뻑하면 앞에서 나왔던 거 일본의 배상금, 또 일본의 배상금 나오죠? 일본의 배상금 물어주는 돈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고 근대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농민들의 생활은 그럼 좋았겠느냐? 당연히 안 좋지. 문호 개방을 했잖아. 뭐 외국의 문물들이 막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 물가가 막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은 또 수탈대로 계속되고 농민 생활도 굉장히 안 좋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1880년대.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질 좋은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잖아. 우리나라 쌀을 지네 나라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쌀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문제가 생기자 저기 북쪽의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관리들이요. 곡식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곡식의 수출을 막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방공령이라는 명령이야. 곡식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그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공령이 반포가 되자마자 일본이 거세게 조선의 정부에 항의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갑자기 쌀을 수출을 중단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미리 통보를 안 해줬고 어쩌고 저쩌고 나발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시 조선 정부가 방공령을 반포한 그 지역의 관리들을 처벌을 하고 방공령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뭐 이런 웃긴 상황이 생겨요. 참고로 방공령을 발표했던 건 1889년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 정말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반포한 것인데 정부가 이거 하나도 유지 못 시켜주고 오히려 방공령을 반포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자. 거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거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은 어디밖에 없었다? 종교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정부도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해. 그 다음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은 종교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서양의 종교를 믿을 수도 없어. 그럼 우리에겐 뭐밖에 없어? 민족 전통 종교인 동학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동학이 농촌을 중심으로 교세가 점점점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더니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전라북도 삼례에서도 큰 집회를 한번 열고 충청도 보은에서도 큰 집회를 열고 외국 세력을 몰아내라. 탐관오리들을 처벌해라. 동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집회를 했다라는 거죠. 동학은 점점점 뭉게 세력이 커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대로 들어가요? 1890년대로 접어 들어가요. 자,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는 몇 년?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표처럼 연대표로 그려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요거 정리 하나 잘 해두세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고부 지역에서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에서 시작이 돼. 당시 고부 지역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관리, 조병갑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그가 나쁜 짓 했던 걸 말하자면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해도 다 못하니까 그냥 이름만 얘기할게. 정말 나쁜, 세상 나쁜 놈이었어요. 이 조병갑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수탈을 하자 한 늙은 노인분이 가서 조병갑 앞에서 조금 이제 신세 한탄을 했는데 그 노인을 조병갑이 때려. 곤장을 때려. 괘씸하다 해가지고 노인이 집으로 가서 끙끙 앓다가 사망을 했어. 열받은 그의 아들이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조병갑이 있는 관청을 습격을 했어. 이게 고부 농민봉기야. 그 사망한 노인의 아들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유명한 장군 전봉준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제 고부 농민봉기가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그 곡식 창고를 털어가지고 관청에 가난한 백성들한테 논아주고 사건이 끝났는데 중앙의 정부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조사단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조병갑이 나쁜 놈이긴 하네. 조병갑을 자르긴 잘랐는데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백성들도 처벌하는 거야. 특히 고부 농민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는 정당방위였다. 라고 하면서 동학 세력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된 거지. 자, 고부 농민봉기에 대한 처벌의 불만으로 동학의 1차 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학농민군들의 기세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라북도 황토연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황룡촌에서도 연이어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냥 계속 승리였어요. 그리고 급기야 전라북도의 중심지였던 전주 지역으로 쳐들어가 전주성 전체를 점령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1차 봉기가 쭉 진행이 되었어. 전주성까지 점령당하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거 진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청나라에다가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청나라가 신난다 하고 이제 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근데 일본 군대가 따라 들어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본 군대는 왜 따라 들어왔을까? 청나라가 텐진조약을 어겼다 이거야. 청나라 니네 조선에다 군대를 보내려면 텐진조약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일본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렸지? 그럼 우리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다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자, 그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짜증났어요. 왜 짜증이 나냐면 동학 세력은 외국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반외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봉기를 일으킨 것 때문에 외국 군대가 들어왔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우리는 자진해산을 하겠다. 해서 정부한테 이거 해달라 하고 내민 게 바로 패정개혁안 12가지의 내용이었고 정부가 그걸 보더니 들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 도장 찍다. 자 이제 화해하는 거야. 해가지고 화해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자진해산을 해요. 그게 바로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냐? 전주에서 체결한 화해하는 조약이다 해서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잖아. 자진해산했어. 그래서 별표! 자진해산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농민들이 설치하고 그리고 농민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제시했던 패정개혁안의 개혁 내용을 각자의 고향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사건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아름답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동학의 2차 봉기가 남아있다는 거 알고 있지? 왜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를 해놓고 다시 2차 봉기를 했을까? 이번에는 목표가 달라.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싫어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얘네들이 안 돌아가. 우리나라에서 둘이서 전쟁이 붙네? 황당하네.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 군대가 수도로 올라가더니 경복궁을 포위하고 점령을 해버려요. 경복궁을 습격하기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동학 군대가 열받았죠. 쟤네들 일본군 이 땅에서 다 몰아내자 해서 반외세의 목표로 2차 봉기를 다시 하게 된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나라 군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2차 봉기는 1차처럼 승리하지 못합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 연이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전봉주는 잡혀서 처형되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 동학농민운동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민족운동이었느냐? 두 가지 단어, 서술형에서 이 문제가 나온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첫 번째가 반봉건. 반봉건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뭔가 잘못된 제도들 있잖아. 세금 제도도 그렇고 뭐 신분 제도도 그렇고 토지 제도도 그렇고 이 잘못된 모든 제도들에 반대한다라는 거고 외국 세력에 반대한다. 반외세. 1차 봉기가 반봉건, 2차 봉기가 반외세 성격이었죠. 반봉건, 반외세 성격의 민족운동이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서술형에 아주 잘 나오니까 잘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끝났고